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 이름을 쓸 수가 있어? 철수의 분노에 찬 외침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에는 놀랍게도 큰며느리 강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76세 시어머니 박말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저도 몰랐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헌신적으로 시부모를 모셔온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 과연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동네에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우연히 발견한 시아버지의 비밀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겨울 찬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박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말자의 얼굴에는 지난 3개월간 남편을 보내고 난 후회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점심 드세요. 큰며느리 강유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9세의 유진은 20여 년 동안 시부모를 정성껏 모셔온 며느리였어요.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시부모의 병수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특히 시아버지가 마지막 2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는 친딸보다 더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항상 미안하구나.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의 손은 약국 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따뜻함이 말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안하긴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둘째 아들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51세의 철수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해서였죠. 철수야, 왔구나. 말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유독 집안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은 언제 열어보시는 거예요? 철수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얼굴을 찌푸렸어요. 철수 씨,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법적 절차니까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철수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이 그 해결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맡겨뒀으니 내가 죽으면 연락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하셨다. 그때 다 알게 될 거야. 말자의 대답에 철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유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유언장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대속 유산 분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제법 목돈을 모아두셨을 거예요. 큰형은 이미 성공한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유진이야 당연히 상속과는 관계없는 일이고요. 그날 밤 말자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특히 생전에 유진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특별했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는 확실히 다른 애정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며느리가 워낙 잘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기대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2024년 12월 셋째 주 화요일, 드디어 변호사가 박말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안방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유진은 정성스레 차를 준비해 두었어요.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계속 떨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도 의원에서 시간을 내어 참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인이 되신 박정호 어르신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에 든 유언장이 나타나자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을 받으셨고 증인도 두 분이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손을 비비며 기대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봉투가 조심스럽게 열리고 정성스런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드러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정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처음 몇 줄은 평범한 서문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말자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민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재산 분배에 관해 말하겠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 부분에서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철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들 이름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유진도 긴장한 얼굴로 듣고 있었는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내 모든 재산을 큰며느리 강유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유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철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큰며느리 강유진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유진은 완전히 당황해서 손을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도대체 왜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 이름을 쓸 수가 있어. 철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들들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상속받아요? 흥분한 철수는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재빨리 막았어요. 큰아들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철수처럼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게 확실한가요? 필적 감정도 받았고 공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철저히 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유언장입니다. 말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유진이 정말 잘해준 며느리이긴 했지만 아들들을 제쳐두고 며느리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유라도 적혀 있나요? 민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유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되어 있네요. 생명의 은인?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제 유진 씨가 아버지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유진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변호사는 절차상 해야 할 말들을 마저 전했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 문제와 등기 이전 절차는 차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유언장에 이의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말자는 남편의 마지막 뜻이라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철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쓰실 거라는 걸? 철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자는 남편이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며느리들과 확연히 달랐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유진이 면회를 올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유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정말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겠어요? 철수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유진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말자의 머릿속에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유진이 병원으로 달려와서는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의료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유진을 보는 눈빛이 더욱 특별해졌던 것 같았어요. 유진아, 너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요? 응. 그때 의사 선생님이랑 오랫동안 이야기하던데 무슨 일이었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수혈이 필요하셨어요. 응급 상황이라 혈액이 부족했는데 유진은 말을 멈췄어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말자가 재촉했습니다. 제가 헌혈을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혈액형이 맞아서 응급으로 수혈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유진이 구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게 전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될까요? 너무 과하잖아요. 말자는 이제야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유진을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며느리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유진은 동년배 여자들보다 훨씬 젊고 매력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설마 아버지가 철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마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해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게 불효스럽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유진은 가족들의 복잡한 시선을 느끼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헌혈한 것은 단순히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위급하시니까 도와드린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의심과 추측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유언장 공개 이후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의 특성상 이런 큰 딜은 금세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진이 운영하는 약국에도 그 여파가 미쳤어요. 평소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는데 약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진 씨, 소문이 사실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정말 재산을 다 물려주셨다면서요? 동네 아줌마들은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유진 씨가 부자가 되는 거네요? 한 아줌마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줌마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이런 대화들이 유진의 귀에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유진 씨가 시아버지를 꼬셨다더라. 늙은이가 젊은 며느리한테 혹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그 정도까지는. 이런 악의적인 추측들이 동네 곳곳에서 속삭여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는 것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오면 먼저 인사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부터 느꼈거든요. 심지어 몇몇 손님들은 약값을 지불하면서도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시겠네요 라는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편 날짜는 집에서 혼자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유진을 찾던 모습, 유진이 만든 음식을 유독 맛있게 먹던 모습, 그리고 가끔 유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이요. 특히 기억나는 건 남편이 유진에게 너만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던 때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유진에게 남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말자는 괴로웠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갚고 싶어도 아들들을 제치고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철수는 더욱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아들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철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화가 치솟았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했던 유산마저 날아가 버렸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가끔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유진에게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유진 씨, 아버지랑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철수는 결국 직접 유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질문에 깊이 상처받았어요. 철수 씨,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아플 때 밤새 간병을 한 것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린 것도 모두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헌신이 계산된 행동으로 여겨지고 시아버지의 각별한 관심이 도적절한 감정으로 추측되고 있었어요. 가족들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고 유진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철수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특히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면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동네 술집에서 몇 잔을 걸친 후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철수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침 유진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철수는 곧바로 유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철수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아버지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죠? 유진은 그릇을 놓고 돌아봤는데 철수의 험악한 표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씨, 무슨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던 것도 다 계산이었잖아요. 철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헌혈, 그것도 다 쉬었죠? 아버지 마음을 사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유진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철수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뭐요? 정말 순수했다고요? 철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집에 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안방에서 나온 말자가 상황을 목격했어요. 철수야, 술 마시고 왜 이래? 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르세요? 철수는 어머니에게로 향하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말자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남편의 행동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마지막에 유진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의 눈빛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말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다오 너. 아버지랑 혹시. 말자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아버지가 당신한테만 재산을 물려줬겠어요? 철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헌혈 한 번 해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만으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시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유진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를 그런 여자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여자? 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떤 여자죠? 순진한 며느리? 2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결국 성공한 여자 아니에요? 철수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어요.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평소 억누르고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모셔온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도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유언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철수야, 그만해라. 유진이도 힘들어하잖니. 말자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철수는 이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어머니도 속으셨어요. 이 여자의 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라고요. 결국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유진아, 어디 가려고 하니? 말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유진은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결국. 철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눈물을 말려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어요. 그렇게 가족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신과 의심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유진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듣고 깊이 걱정했지만 유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는 말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20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던 시댁에서 왜 갑자기 나오게 됐니?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질문에 유진은 그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딸을 보며 어머니는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유진은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족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유진은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시댁집이 비어있을 때를 노려 조용히 들어갔어요. 말자는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셨고 철수도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시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에서 유진은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서류들, 통장들,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혹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이 있을까 싶어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글씨로 날짜별로 간단한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년 전 날짜의 기록에서 유진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유진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한다. 유진은 계속 읽어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유진이가 헌혈을 해주지 않았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더 뒤의 기록을 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때 담당 의사가 말하길 내가 그 응급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이라고 했다. 유진이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이 끝났을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유진이를 보면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내 아들들은 아버지가 아플 때 병원에 오기도 바빴는데 며느리인 유진이가 밤새 간병을 해줬다. 특히 내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 유진은 이런 기록들을 보며 시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며느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기록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5일 유진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다. 약국 운영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내 아들이 제대로 아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진이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록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2024년 9월 1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 진심이다. 유진이만은 꼭 지켜줘야 한다. 유진은 이 기록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아버지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에게 감사하고 계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었고 오직 생명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병원 서류를 보니 시아버지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 응급수혈로 생명 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뒷면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유진이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내 아들이 지켜야 할 여인은 바로 유진이다. 이것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유진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진짜 마음과 그 결정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다면 가족들의 오해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철수의 분노와 의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깊어진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가족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유진은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두 모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말자와 철수 그리고 큰아들 민수까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시아버지의 수첩과 병원 서류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유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일기예요.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또 무슨 변명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하지만 말자가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보자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이거 정말 아버지 글씨네.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한 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가 일기를 읽어나가면서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남편이 유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유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철수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유진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한다. 철수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헌혈 한 번 해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진이 병원 서류를 보여주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 응급수혈로 생명 구함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위급했나 보네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인 민수는 의료 기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수혈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혈액형이 맞다고 하니까 주저없이 헌혈한 거예요. 유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말자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유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유진이를 보면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문장을 읽을 때 말자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유진이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내 아들이 지켜야 할 여인은 바로 유진이다. 이 문장을 읽은 철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은혜를 갚고 싶으셨던 거구나. 말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들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했을 거예요. 철수는 충격에 빠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유진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술에 취해서 유진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어요. 유진 씨, 죄송해요.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당신을 의심했네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족을 상처 입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이해해요. 철수 씨, 갑작스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유진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은혜는 갚아져야 하는 거였구나. 말자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시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얼마나 억울했을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이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다들 안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나자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유진에게 상속되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상속받은 재산 목록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모아두셨던 거예요. 부동산만 해도 본가와 상가, 건물 몇 채,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주식까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결과였죠. 하지만 유진은 이 모든 재산을 혼자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철수 씨, 민수 오빠, 모두 모여주세요.
상속에 대해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다시 모인 가족들 앞에서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서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저 혼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유진은 상속 관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본가는 당연히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해요. 그리고 상가, 건물 중 하나는 철수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유진의 제안에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신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진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철수 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께서도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유진의 말에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자도 감동했어요. 유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소중함이었어요. 그 뜻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순 없어요. 유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도 동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거절했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오빠도 의원 운영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의료, 장비 교체하시려던 거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 유산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유진의 세심한 배려에 민수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진을 그렇게 의심하고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유진 씨, 저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데. 철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어요. 유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요. 이 말을 들은 철수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상속 분할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유진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철수는 상가, 건물을 받아 오랫동안 꿈꾸던 카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유진의 진심을 알고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자는 본가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민수도 의원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유진 자신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서 낙국 운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철수는 술을 끊고 열심히 카페를 운영했고 유진을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 카페에서 유진을 위한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어요. 유진이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과 나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유진의 인품을 새롭게 평가했습니다. 역시 마음씨 고운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말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 뜻대로 했어요. 유진이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네요. 말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은혜는 갚아졌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유진도 가끔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안부를 여쭤봤어요.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랑으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위기는 오히려 가족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였던 것입니다. 2024년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오면서 이 가족에게도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